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방송 저거 녹화 한번 하고서 사고가 터졌네요. 제가 그때 약간 변동성이 강하게 이제 배팅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12일에 인버스를 사려 했죠, 원래는. 근데 금요일에 다들 아시다시피 나스닥이나 미국 반도체가 이제 거의 폭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는 이제 대응을 목요일 장에 인버스를 샀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갖고 있었어가지고 손실을 20% 정도 봐가지고 2천만 원 정도가 날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인버스 잡았고, 금요일에 인버스 잡았을 거예요. 금요일에 인버스 잡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미국 장 폭락하고, 지금 월요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월요일에 장을 좀 정리를 하려고요. 시가에 정리를 하든, 종가에 정리를 하든, 약간 그냥 좀 분할해서 인버스는 빨리 털고, 왜냐면은 이게 또 반등이 올 수도 있어서, 지금 급한 거는 이게 금요일에 잃었던 2천만 원에 대한 수익이지, 인버스를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이것도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가 몇 가지 떨어지냐, 나스닥이 몇 가지 떨어지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방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오르긴 오를 텐데, 지금처럼 이제 변동이 계속 있을 거예요, 하락장이. 그러니까, 음, 스스로 같이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이동성이 많이 정화가 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구글도 유상증자 하고 있고, 약간 지금 시장을 전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돈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실질적인 그 큰 증권사나 아니면 펀드들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채권, 그냥 뭐 주식.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메인이고, 이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도 개미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개미들이 있고, 글로벌 걔네들이 이제 램스분 같은 성장주에다가 반도체를 들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코스피에서 최근 그 외인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환율 올라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외인들이 팔아가지고, 이게 패시브 자금이어가지고, 외인들이 팔아서 채권을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한 번에 뺄 수 없으니까 나눠가지고 계속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수급 수치가 정확히 나오는 통계가 제가 못 찾아서 비 없는데, 우리나라 장이 제가 볼 때는 반도체의 대표 섹터고 대표 위험 지수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빠진다? 그러면 미국 장도 반도체 쪽이 빠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코스피가 올라.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르면은 얘들이 채권을 사러 가요. 왜냐면 채권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또 채권을 사러 가요. 이 FOMC에서 이번에 이제 한 언제야? 다음 주에 발표하고 이제 계속 금리 발표를 하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 아마 이거 전망이 다음 거는 이제 인상을 하는 기조로 일단은 보여요. 진짜 이제 경제 충격이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 고용이 잘 나와서 일단 연준은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 뭐 충격, 시장 충격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웬만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고용이 안정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 주에 18일인가? 그때 이제 발표하는데 그거는 동결이라 치고 5차, 6차, 7, 8차 이 중에서는 인상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다들 다른데 일단 점도표를 봐야 돼요. 이거 발표를 할 때 같이 점도표를 발표를 할 텐데 어, 7월 29일고 지금이 305에서 375인데 이게 이게 지금 9월만 해도 퍼센티지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인하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냥 데이터 상으로는 인상 쪽으로 약간 기울어가지고 근데 이제 인하는 안 하고 이제 어쨌든 인상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인들이 빠지는 것처럼 채권으로 돈이 흘러갈 확률이 더 높죠. 지금 이 기조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구글도 돈을 끌어다 쓰려고 유상 증자를 하고 얘네들도 돈이 급해요. 근데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얘네들의 이제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어차피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으로 계속 하려는 거지 주가를 굳이 막 애써서 투자를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약간 얘네들은 위상증자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이 고점이다 싶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호지랑 악재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왔다 갔다 그 횡보를 많이 할 텐데 그 횡보하는 거랑 어쨌든 우상향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우상향을 진짜 얼마나 할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목표가 QLD라고 해서 이 미국 나스닥 2배거든요. 나스닥 2배보다 수익률을 더 내는 게 목표예요. 63%인데 1년에 63% 올랐거든요. 이거보다 더 먹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계속 불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스닥은
상승률이 그래도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잘 나오나? 음, 한번 바싹 안 뻔나 보면은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 어메. 아, 캡처를 해서. 그리고 사실은 저 그 리딩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뭐냐. 이렇게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적어놨다가 지금 레버리지 친구들 같이 탔거든요? 어쨌든 이게 날짜별로 예, 1년이란 말이지. 5월, 여기가 이제 6월인데, 이게 저는, 그래도 2%는 빠질 수도 있다고 봐. 그냥, 빠지는 게.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아무튼 눈으로는. 너무 높게 조였나? 그러니까 이게 전쟁 때 3월 30일일 텐데, 왜? 나사기 4월 30일 저점 기준으로는 23% 올랐거든요. 일단 좀 충근해서 14% 정도 올랐는데, 지금 어, 맞나? 이게 4월 30, 3월 30 맞지? 지금 여기에 한 10% 오른 거예요. 10% 올랐고, 트레이디는 약간 방향성이 더 있으니까 양의 복리에서 좀 더 올랐겠죠? 대충 이쯤 잡고 38% 올랐는데, 제가 이때 필라델피아 2배 들어가지고, 그 수익률이 몇이 나왔더라? 한 200%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일단은 달성을 했어요, 목표를. 근데 이제 하반기 뷰를 보면은 이제 어쨌든 이게 개미들이 더 올린 거란 말이야. 리밸런싱 시작을 했어, 이쯤인가. 그러니까 외인들이 빠지는 시점도 사실은 다 이점이고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랑 비슷해, 사실은. 다 코스피도 위험 지수로 지금 완전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 모를 수 있지. 이렇게 오면서 모를 수 있지. 근데 이럴 거자 난좀 빠지다가 안정하다가 빠지다가 안정하다. 근데 갑자기 훅 빠져.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그래서 좀 지진무진해.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듯해. 근데 이러다 또 빠져. 왜 이러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올라요, 갑자기. 근데 이게, 나스에는 이게 회복을 하고, 오르더라도 18% 올랐고, 이게 10% 오르고, 이게 10% 오르고. 말씀 많이 해봐야 30? 아싸. 그 QAD가 한 65%에서 이제 70% 나오겠죠. 양의 복리하면. 근데 QAD도 이제 횡보하면 또 뚜이뚜이해지는데. 어째 나스닥은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굿 뷰고, 예, 이게 굿 뷰고, 헤드 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횡보 계속 할 수 있어. 진짜. 왜냐면은 외인들이 빠지고 있으니까 살 사람이 없어. 이게 제가 표현하다 보는데 욕조가 있어요, 욕조. 욕조가 있는데 지금 구멍이 났어. 물을 버리고 있어. 근데 지금 이제 물에 들었어요. 개미들이 막, 야, 신난다 하고서 물을 막, 일단 쏟아.
자기 월급 털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M7하고 여기가 이제 반도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물이 점점 더 아래로 쏠리고 있어. 그리고 이 물은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채권으로 가고 있어요. 채권 금융 5%, 무손실, 무이용. 지금 금도 안 돼요, 금. 금도 지금, 금은 가만히 있으면 돈이 이자를 안 주잖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채권 다 사놓아가지고 채권 이자가 잘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이긴 한데 이게 채권이 이끄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채, 채권이 이끄는 인플레이션이야. 이게 사실은 엄청 웃긴 게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가 빠져야 돼요. 근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지금 주가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이붓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물 전체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미 위에서는 시작됐고 하이퍼스케일 기업이라 하나요, 지금. 그래서 이 물 전체가 다 늘어났어. 왜냐면 자기들 월급 받아가지고 지금 넣고 있거든. 왜냐면 지금 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 이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주식을 하는데, 음, 어쨌든 간에 내 목표는 이제 트레이드보다 높게 잡는 거니까 최대 이제 65%에서 70%를 상회하는 이제 자산을 안 되면 되거든요. 알파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굿즈가 있고 어쨌든 간에 노멀 뷰는 이제 한 30%? 그러면 나스닥이 15% 상승이죠. 배너 뷰는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 30 맞을 수도 있겠지? 트레이니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2022년이 아무리 빅스텝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도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살 사람이 없었던 거야. 충분히 가능해요. 62% 빠졌잖아.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근데 제가 막 겁주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같이 들어올리면 괜찮아요. 이게 같이 들어올린다는 게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물 전체가 이제 막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 압력이 드러나고 금리 인상을 하면 압력이 빠져요. 채권 가격이 이제 움직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빠져. 그러니까 이제, 어,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데, 금리가 내려가서 이제 올라가는 장은 참아요. 건강한 장이야. 금리가 올라가서, 아니다. 내가 뭐라 했어. 금리가 내려가서 채권 가격이 올라서 주식장이 올라가는 건 건강한 뷰야. 근데 지금처럼 채권 가격이 내려갔는데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엇박이야. 지금 주식이 하면 구라를 치고 있어. 근데 여기서도 물을 계속 들이부어 자기 월급 계속 박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나스닥이 오르는 거야 평생 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횡보일 가능성이 높다. 횡보 아니면 약상승.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스닥 현 상황 뷰예요. 거기다 플러스 구글이나 엠세븐들은 지금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그냥 그 돈으로 하지 굳이 더 이상 현금 흐름을 더 확보하려고 투자를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돈 나오는 구멍은 충분하니까 다 AI를 박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를 받아서 이제 주주한테 선순환하기보다는 어차피 AI 돈 다 받고 AI 안 믿는 거 다 알았으니까 AI라 모르겠다 유상증자 하고서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진짜 AI는 진짜다 막 그랬으면은 이 채권 안 사고 다 AI 샀지. 근데 채코드로 돈이 간다? 그거는 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3D 자체가 수익률이 나쁘진 않을 텐데, 저 진짜 이것보다 알파를 찾고 싶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어, 천연가스 나왔어요, 일단. 원자재 나왔어요, 원자재. 정확히는. 원자재. 원자재를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옛날부터 버핏이 일부 상사를 투자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격도 낮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항상가 이제 상하정 팔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원자재 칩도 있고 팁이 다 있어. 근데 일본이 그걸 많이 하나 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워렌 버핏이 옛날부터 막 인플레이션 막 성장 좋아 안 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 채권 여기가 이제 레드팀 여기가 블루팀 하면은 레드팀 대장에 누가 있냐면은 내 학생은 M7이랑 약간 MG 친구들 약간 테슬라 막 그런 애 있잖아. 그리고 코스피랑 약간 이런 애들 있는 거야. 레드팀에 테러리스트야. 내가 봤을 때 얘들이 경제 테러리스트. 어? 지금 갱간을 흔들고 있어. 이 기본 구조를. 그래서 제 학생은 이제 레드팀이 우세했더라면 지금 10년간은 블루팀이 이제는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버킷. 뭐, 왜 그래도 되잖아. 왜 저도 몰라요. 증권사 뭐, 있잖아. 일단 대표적으로 제압스는 버핏이고, 버크셔. 그리고 버크셔가 이제 튀글 한 게 일부 상사. 근데 버크셔가 구글도 투자하긴 했어요. 사실 이건 모르, 왜 했는지. 어쨌든 AI는 진짜, 얘도 그냥, 그게 인플레이션 때는 뭐냐면은, 수익이 잘 나오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 웃기게. S&P가 S&P 500 중에서 M7이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버려. 그러하지? 이게 막 박스로 막 보여주는 거 있잖아. 일단 보면은 지금 이게 테크놀로지 기업인데 이게 너무 크고 보면 너무 크고 이게 비중이 제가 몇 퍼센트를 모르겠는데 비중이 30%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커졌냐면은 그 근본 기업들 있잖아. 근본 기업들. 어, 이해해줘. 코카콜라,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애플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이제 근본이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근본이 파괴됐어 내가 쓰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도 잘 나가긴 했네. 어쨌든 제아스는 약간 혼재 약간 테마가 약간 바뀌었다. 지금까지 MG장이었으면 지금 꼰대장이 시작됐다. 지금 경기 방어주 존스앤 존스 1912 그래들이 오른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주식 중에서는 뭐 사야 돼요 하면은 주식 중에 여기 가운데 걸쳐 있는 게 경기 방어, 은행, 제야, 헬스케어 이런 필수 소비재, 통신 유틸리티 이런 애들이 있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블루팀의 손을 한번 들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뭐 사면 되나요? 하면은, 이제 미국 출력가스 밸류 체인. 제가 연금을 하고 있어서 연금을 레버리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은 이거 사고, 이거랑 이제 나스닥이랑 사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나스닥보다 이제 그, 수익률이 잘 나오는지. 수익률이 안 나온다 싶으면 나도 이제 바꿔야 되긴 해.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이게 우상향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하나 들거든요, 제가. 레버리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방향성을 맞는 거를 보고, 그 방향성의 레버리지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고, 이제 레버리지를 끼니까, 이제, 나스닥보다는 이제 좀 덜 가더라도, 아니, 나스닥보다 더 가고, 레버리지 끼니까, 이제 알파 수익이 더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향성이 맞아야 되긴 해,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레버리지에서 뭐를 사야 되나 했더니 이익을 어쨌든 뭐든지 사야 되니까 돈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변화하는 국면에서 사는 거는 천연가스 레버리지인데 천연가스가 사실은 길게 보면은 선물이에요, 심지어. 조금 긴 거 없나? 2호년 9월, 2호년 10월. 오래된 거 없나, 오래된 거. 근본이 없네, 다들. 천연가스 무픽? UNG라고 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 추종하는 거거든요. 일단 천연가스 가격을 보여주면은 완전 하락이에요. 그러면은 5년에 이제 2022년은 이제 전쟁 나가지고 엄청 올라간 거고 지금 전쟁이 어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갔잖아요. 56% 하락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최근에 어쨌든 25년부터도 하락을 했어. 27%. 근데 지금 약간 4월 30일부터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전쟁이 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원유가 막히니까. 근데 이게 전기 생산량이랑 관련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LPG 자체가 뽑는 거는 미국에서 뽑아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뭐 처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 봐도. 근데 이제 그 체인이 LPG를 뽑아서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보면 됐습니다. 내셔서 하면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같은 서 하면은 어 근데 내가 판표 최저가스 가격 자체는 하락 능력이라네요. 닉스가 상승하며. 근데 원자재가 비싸졌는데, 원자재 자체는 비싸지는데, 원자재는 비싸지더라도,
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최저가스도 오르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블루팀 가려면은 채권해야 되거든. 근데 채권 할 거냐? 안 하고 싶어. 일부 상사도 살 거냐? 너 다 알아, 사람들. 야세 이것도 약간 행보를 하다가 얘네한테 이제 돈 쏠리면은 그때 올라갈 거야. 왜냐면 이거 다 알아, 사람들이. 일본 상사 버핏이 샀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이제 일본 상사 가격이 올랐을 때 얘가 이제 하이디스 막 오르잖아요. 그거 꼽아서 얘네 좀 올릴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올랐을 때 거기서 알파 수익을 뽑아낼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봐. 왜냐면 이미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 보는데 일부 상사를 사겠어? 아니면 하이닉스를 사겠어? 당연히 하이닉스 사죠. 그래서 일부 상사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 올라갈 수 있어.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있어요. 한투 일본 종합상사 있어. 근데 이게 2.6배 올랐어. 몇 년간이야? 진짜 1년간 2배 올랐어요.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 1년간 2배가 오르는 그 컨센서스가 맞냐?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1년간 2배인데 그러면은 이제 6개월 동안 어쨌든 50%잖아요. 6개월 동안 50% 근데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냐? 아니, 잘 모르겠어. 선반영이 됐을 거라고 나는 조금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학부지는 어 이거 가격 조정이 되면 살만한데 이거는 가격이 좀 더 빠진다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시한적으로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뭐 1, 3개월 보더라도 저는 그래도 1, 3개월 올라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둔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거는 이제 이 물량 때 자초내 올라올 수 있냐?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차라리 최저가스 선풀이 지금 5월 3월 30일에 어쨌든 전쟁이 났고 3월 30일에 전쟁이 났고 어쨌든 그 이후로 쭉 하락이에요. 그리고 지금 초점 대비 30%가 올랐는데 이게 오른 이유가 지금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달러고 달러가 너무 강세여서 달러가 강세여서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어 지금 미국이 폭염이 예상돼가지고 그 전력 수요가 많아서 LNG 가스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피팅을 한다면은 그 기술주 막 거기가 아니라 날씨 좀 피팅하고 싶어. 약간 폭염.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전력 수요에 하고 싶어요. 전력 수요. 그러니까 전력으로 뭔가 하지 않을까? 지금 원유도 비싸잖아. 그러니까 원유의 그 변동성 가지고 뭘 활용하지 말고 원유가 비싼데 자꾸 이제 원유도 횡보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겠어요. 원유가 이제 가격이 바로 안 떨어지고 뭐 갖고 오는 기간도 있고 그 원유 가지고 막 경제하고 막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처리 시설도 많이 파괴가 됐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대.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이런 전력가스가 진짜 지금 국면이 새로운 국면이긴 하거든요. 수요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들 반등을 크게 한 것도 이게 다들 하락을 보고 있어가지고 드디어 숏을 잡았는데 숏이 충산다 해가지고
여기서 반등을 한 것도 있지. 응?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고려하면은 가격대 자체도 이제 저점 근처고 그러니까 폭등까지도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승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이 천연가스 자체가.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도 정확히는 이제 몰라 사실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 근데 차트가 이뻐. 두 번째로 차트가 이쁘고 레버리지로 살만한 게 없어. 기업 레버리지가 있으면 기업 레버리지 샀는데 기업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지금 미국은 단기간 1, 3개월 안에는 얘가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근데 아는 거 없어요, 저. 아는 거 없는데 그게 사요. 왜냐면은 이거를 사는 게 그래도 나스닥보다는 더 잘 가지 않을까. 나스닥은 횡보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 하나가 H 중고고, 어, 그 H 안 붙은 거는 얘경 레버리지 중에서 어쨌든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게, 음, 제가 ISA 기자를 보시고, 지금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불 TNT 이거를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인보스를 정리를 하고 거기서 수익이 좀 날 거야. 그래서 IXA 범기가에서 이거 매수를 하고 플러스로다가 뭐야 플러스로다가 이제 그 환율이 꺾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장기간 보면은 환율이 꺾여요. 이게 환율이 꺾이든 뭐 방울세이 꺾이든 빡 꺾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H 달려 있는 거 거래되는 좀 많은 거 해서 이거를 사려고 하는데 아까 걔는 8%랑 근데 7% 상승이잖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가고 예, 이렇게 세 개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ISA는 그래도 조금 해치는 하면 좋겠는데 이거 나스닥에 해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안 하고 싶어. 나스닥을 살 바에는 차라리 일부 상선을 사고 싶어.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여기 3불에다가 그냥 다 낼 거예요. 솔직히 기법이라 그러면 모르고 오른지 내린지 몰라.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호소식 하나 있는데 2026년 2월 10일 기온이 전체적으로 다 따뜻해졌대. 근데 이제 겨울에는 2026년 2월에 추웠던 두 번째 기후기래. 그래가지고 LNG 그 비어있는 거를 지금 채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겹쳤대요. LNG 보관 기간도 말아야겠다. 4월 10일. 주입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어, 4월부터. 그러니까 겨울이 예상보다 추울 경우 어쨌든 이건데. 근데 잠기고가 어쨌든 안 하고, 아세는 지금 어쨌든 이 반등이 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분별이 바뀌었어, 뭔가. 인플레이션이 뭐 어쨌든 뭐 블라블라 하고.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프라임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올라가는데 타면 안 돼. 왜냐면 지금 한 폰에 넣어야지 마이너스 10%를 맞더라도 여기서 맞지. 위에서 마이너스 10% 맞잖아요. 그럼 주워. 그래서
차라리 이 가격에서 사는 거. 물론 이 안에서 스스로 죽겠지. 근데 이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 이득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달러 자산 중에서 가장 살만한 게 텔레카스라고 봐요. 이게 채권 영향도 좀 안 받고, 전력 그 수요도 좀 맞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 거다. 시나리오. 그래서 날짜별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음, 50% 내일 시가에 팔고, 50% 수요일에 팔 거예요. 아, 그냥 수요일까지 되고 있을까? 이버스, 아씨, 되고 있을까? 아, 지금 전부 들어간 게 아니야. 오케이. 수요일까지 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요일, 목요일이 이제 저거거든? 이제 저거요. 옵션 마감이야. 아, 화요일에 팔자, 화요일에. 예매하자. 수요일에 데드캣 바운스 나와가지고 괜히 오를 것 같기도 해. 찰실험을 해야 되는데 언제 빼야 될지 모르겠어. 조달해서 빼는 게. 그래, 정답이 없어. 반등이 날 수도 있어. 메이저 쇼커버 하는데 안 들어올 거야. 그래, 이거 만기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빠져, 생각보다. 일단은 지금 목표는 어디냐면은, 옵션 데이터 한번 보자. 몸은 안 되지만, 근데 혼났겠지. 믿음으로 가야지, 믿음으로. 이미 옵션 데이터인데, 진짜 좀 그래서, 하, 하는 게 늘어나는 사는 건 잘하는데, 사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파는 걸 되게 못해. 아, 맥스페인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1250까지는 그래도 갈 수도 있다고 봐. 맥스페인 근처 가면 팔참 하락 좋은데. 그러니까 맥스페인까지 올까 싶었는데 왔죠. 지금 과 1300이고 1250에 걸렸으니까 한 턴트밖에 안 빠져. 왜 이렇게 안 빠져? 일단은 애들 다 죽었잖아. 피망 섞인 걸로 이거를 볼까? 누가 여기다 많이 걸어놨으니까. 1200까지 빠진다 보자. 7%니까 14% 빠진다 봐야 되거든요. 14% 빠지면 8, 8천에서 4%. 7천 가면 8개, 7천 가면 코스피 시천. 코스피 시천 아니면은 두 번 나눠서 빠져, 두 번 나눠서.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지지선이 될 확률도 높아가지고 근데 뚫을 것 같은데 여기만 뚫으면 돼가지고 뭐 만기에 뚫을 수도 있고 아 모르겠다. 코스피 7,700 이하면 더 가나? 사편 좀 더 빠지나? 7월까지. 야,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쓰레기 존재 팔아야 되냐? 삼성전자를 쌌으니까 삼성전자를 봅시다. 삼성전자가 23만 원의 맥스펜인데, 벌써 3회?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들어왔어. 그 금요일인가 목요일 저녁에. 네, 버온 줄 알았는데 버온 아닌 것 같아. 삼성전자 24만 원 위까지 버틴다고 하면은 27% 빠진다는 건데 제가 많이 좀 풀렸어. 무조건 파는 지점. 무조건 판다. 삼성전자 23%가 빠진다고? 삼성전자 24% 감을 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건 참. 빠질 수도 있어, 근데 심지어. (1200) 빠지고 1000까지 빠졌으면은 방어선이 되기도 해. 그 방어선이 근데 지금 코럭션이 없어. 코럭션이 다 죽었어 이미. 코럭션이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물릴 수가 없어. MM이 밀릴 수도 있어. 서리비까지 밀린다고 가정하면 치. 혹시라는데 누가 방어를 해. 한번 감다가 심하지. 와, 말해보자. 네. 콜옵션 다 죽었다니까. 그래, 이거 다 상담을 봐가지고 콜옵션을 다 골랐는데 다 죽었어.
음. 일단 이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난 제가 그냥 하방 어디까지 볼지 시나리오 조금 정리해서 한 번 올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한다. 위험 배팅이다. 따라하지 마라. 그냥 메모창 분석만 하는 거다.